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장 양시장 나란히 기분 좋게 양봉 그려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긴 음봉을 뒤로하고 나란히 1% 넘게 올려 세웠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였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규모 1,200억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지금 2,300선 그리고 800선이라는 이 자리에서의 움직임도 방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과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1%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나스닥 시장은 0.4%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여전히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 바이든 후보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전히 국내 쪽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대주주 쪽에 있어서 10억을 유지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5억까지 유예를 해주겠다, 5억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로 대주주를 구분하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일단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어제 한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11월 달에 있어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지만 여전히 일단 경계심을 좀 품고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현금 비중이 많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주식으로 좀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과물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봐도 좀 늦진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여전히 박스권역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5일선 자리대를
회복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50선 자리대가 2307포인트대, 한 8포인트대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5일선 안착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2320포인트 부분이에요. 그 자리대가 10월 26일 날부터 하락을 했던 그런 자리대에 있어서 절반의 좀 되돌림 자리대가 됩니다.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되는데 그 자리대가 2320포인트 자리대고요.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2300대 중후반 자리대까지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2285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약간 30분 복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크게 바닥 권역은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직까지 이 62평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안착을 해주고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캔들에 있어서의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320포인트 자리대 5일선을 좀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2320포인트 자리대를 가져야지만 62평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2310포인트 언저리대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30분 봉상에 있어서 62평의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자리대를 저항을 해서 밀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너무 일찍 빠졌어요. 너무 일찍 빠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5일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면 814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그 최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저항 자리대죠. 814포인트 자리대가 1차 저항 라인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탈되는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790포인트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하락세 때 저점을 계속 좀 낮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적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810포인트 언저리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는 아마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죠. 이 814포인트 자리대는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대까지는 넘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814포인트 자리대를 안착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을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의 되돌림 자리대는 일단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814포인트 자리대가 되겠지만 그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820포인트대 자리대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차례차례 좀 나눠서 지수의 저항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 일단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날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좀 매수,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결국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를 제외한 기관 쪽에서는 다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세와 매도 이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고 난 이익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포지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예탁금, 즉 이게 고객예탁금이 전날 같은 경우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10월 말 기준인데요. 1조 3천억이 증가가 되면서 55조,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들 보였어요. 그렇지만 신용 잔고도 좀 줄어들어서 16조 대 이제 초반대로 밀려 내려왔는데, 여전히 거래소 쪽의 신용 잔고는 8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8조 2천억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신용 잔고는 좀 많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 따라 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던 만큼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종 대표주들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저PBR이에요. 저PBR 종목군들이 좀 대부분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배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 바닥권을 좀 탈피하고 있고 업황 쪽으로 있어서 철강 쪽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4%대의 배당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좀 대표주들의 주가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PBR 종목군들 배당,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높죠. 2배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까지 수혜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의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발표가 됩니다. 어제도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했었었는데 2차전지 쪽하고 IT 섹터는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양호한 기업들에서 실적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장비사로 좀 볼 수가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사실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전히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고객사들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3분기 말에 좀 집중 투자가 다시 또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투자는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시장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그린이들, 신재생 에너지들 쪽에 이제 종목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ETF 쪽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태양광 쪽에 있어서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린이들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미국의 선거 영향으로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바이든 쪽으로 기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영국 쪽에 있어서의 뭐 기사나 이런 소식들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확률은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도 좀 있기는 한데 미국 현지 쪽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저도 이게 지인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물어보곤 했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성,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맹신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긴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삼성 쪽에서 이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목군들 투자를 했던 기업들 보게 되면 SNS텍이라든가 YIK 뭐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를 했고요. 네, 뉴파워 플라즈마나 미코세라믹, 에로티 백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증자에 대한 부분들 3자배적으로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럼 SNS텍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일단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의 주가 흐름들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과거에 삼성 쪽에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뭐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점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에로티 백큐 같은 경우도 고정시에는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두산 밥켓이에요.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인프라 쪽에 구축 투자를 하게 된다면 두산 밥켓은 충분히 좀 수혜가 가능하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35,000원 이하권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프리카 TV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66,000원대 정고점 돌파 시도 한 번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1%가량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의 낙폭을 절반가량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 앞두고 있고 또 국내 이슈로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 연속성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장 상승하기는 했지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겠죠.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만 홀로 파란 불을 켜고 있습니다. 0.1%가량 0.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에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리포트 증권사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79,900원으로 8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중국의 진퀀텀과 CDO 계약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0.7%가량 상승하면서 70만 3천 원에 출발했습니다. LG화학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 이후에 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LG화학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62만 9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주 1% 가까이 올려 세우고 있고요. 현대차 0.6%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에 해외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17만 1,500원 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띕니다. 1.4%가량 상승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셀트리온 USA와 2,10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삼성 SDI 0.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0.15%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 0.7% 상승하면서 2,316선에, 코스닥은 0.9%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 보이면서 810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4%, 1.5%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젠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규모 진단키트 수출이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맥이 쏠리면서 26만 9,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알테오젠 어제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1.4%가량 올려세우면서 16만 7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가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2% 넘게 반등하면서 46,000원 선 올라섰는데 오늘도 1.5% 올려세우면서 46,950원, 지금 47,000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1.8%가량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2%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9,0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이면 이제 미국 대선 이제 결과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제거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물론 대선이 내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쓸 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뭐 빠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 이제 양도세 부분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시나리오로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했을 때에서는 홍남기 이제 기획재정부 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악역을 자처해서 계속 3억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밀고 가면서 이제 국민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그 양도세 부분을 부당하다, 늘려달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결국은 여야가 합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서 결국은 연말로 가게 되면은 풀릴 거다라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소설을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갔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양도세 부분들이 풀리면 시장에 얹어놨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나 치워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주워 담을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 이 흐름들을 이제 대기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잠시 뭐 흔들리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로 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사면 됩니다. 아주 싸게 종목들 주워 담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같이 혼합되면서 종목들이 그동안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에서 종목들은 이 강한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가고 싶어 안 달랐다. 흐름에 맞춰서 그 테마 중심에 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호재 뉴스만 나오게 되면 톡 건드리면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을 좀 억누르는 흐름 속에서 조금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하면서 좀 종목들이 좀 흔들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싸기만 저점 매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뭐 시장이 오늘 흐름들이 좋기는 하지만 아직 코스피가 2,374, 2,400 안착을 하면서 위로 뚫어 올리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폭락은 없을 거예요. 약간의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들어 올렸다가 또 밀렸다가 들어 올렸다 밀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싸게만 저점 매수만 하면 뭐 문제될 거는 없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 잘 수익
내는 장으로 연말과 내년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박셀바이오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공략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바닥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국내 세포치료제 핵심 기업 평가 등이 이제 급등. 이게 이제 26일 날에서부터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카티 치료제라 그러죠. 그래서 그 추적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들. 그래서 그 면역세포, NK세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활용한 간암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발 골수종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한 이제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생산도 가능하고 경쟁업체 대비 사업 확장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기업 평가 등이 다시 좋게 나와주면서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었는데요. 물론 좀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시장이 오늘 위로 강하게 지금 위로 쏘고 있죠. 물론 이제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추격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볼 때에서 조정을 받으면 좀 공략을 해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공략을 하시고 지금 뭐 올라가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좀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서현입니다. 서현. 자, 서현. 주가 전망에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인맥 관련주로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저 서현그룹, 서현 쪽에 있는 뭐 서현 인테크, 서현 탑메탈, 그다음에 서현 CNF, 서현이화. 그래서 서현이화 같은 경우도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저 서현이 어제 상한가를 가서 그런 건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선호도에 그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조사가 나와주면서 갑자기 급증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차트는 모양들이 이뻐요.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는 요거 조정받으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모양인데, 지금에서는 아직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직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변동성 장세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변동성 장세에서 강세장으로 같이 바뀌려면 지수가 2,400을 일단 돌파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374를 돌파를 해야 되고 2,400을 돌파를 하고 2,500 쪽으로 가면 모든 종목들은 다 튑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 속에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매매 장세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그래서 지금 서현 같은 경우는 정고점 라인이 지금 13,000원에서 13,800원의 고점 라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현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자,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야 수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른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풍부하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재생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금 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문 대통령님이 전기차 수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을 또 가속화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크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와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잡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로 잡으면서 조정시 공략을 하시고 한 52,000원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지금도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지금 수급들이 나쁘지 않고 최근에 수급들도 연기금, 기관,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수혜주를 따져보면은 IT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있는 국내 주식들도 좀 괜찮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고 4년간 2조 달러, 2,265조 원을 이제 친환경 정책에 또 투자한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또 파리 기후 협약을 트럼프 때에서 이제 그 파기를 했는데 재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또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이제 재가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 인프라랑 그런 관련된 업종이 또 강세를 또 보일 수도 있는 기대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솔루션도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그래서 또는 조정받으면 4만 원 손절 라인 잡고 싸게만 공략하시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안암전자인데요. 자, 안암전자는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가격대는 1,65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1,650원은 1,700원, 1,750원일 텐데 어쨌든 60%까지 수익이 크게 났다가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수익이 23% 정도로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기존의 목표 가격 3,000원 그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간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의 ODM이죠. ODM, OEM. 그래서 개발 생산 방식인 ODM과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인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번 삼성그룹주 이제 수혜주로 이제 엮이면서 안암전자 한번 강하게 싹 올라갔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거래가 실리면 사실은 이런 것들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사서 많이 물량들을 팔질 못했습니다. 어제는 또 기타 법인이 또 35,000주 걷어간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쭉 빠졌다가 이제 3,000원 정도는 터치는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양도세 부분들이 풀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빨갛게 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또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의 아직도 안암전자는 낙폭과대 있으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로 공략하는 데에서는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안암전자 말고도요. 낙폭과대로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암전자가 지금 떠있는 상태에서 이게 1,650원, 1,700원이면 모를까?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는 것은 굳이 이것보다는 낙폭과대에 있는 다른 종목이 낫기 때문에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정수 전문위원,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하자는 전략과 함께 4가지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자, 양시장 흐름 괜찮습니다. 갭상승 출발한 후에 지금 계속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0.95% 그리고 코스닥은 1.24%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 11선 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괜찮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은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 증시 일단 대선을 앞두고 반등 마감한 그런 모습에 일단 대선이 다가오니까 조금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불확실성을 조금은 좀 거두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경합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일 나오지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일단 5일 정도 윤곽이 나온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변동성이 아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뒤, 최소 이틀 뒤 한 5일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선 관련해서 이제 묻혀버린 FOMC 회의 같은 곳에서도 어떤 시그널을 좀 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 어제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힘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벤트를 앞두고 기존의 포지션을 좀 줄이고 있고 매수세, 매도세가 그냥 강하지 않다 정도이지 이게 상승도 간다 또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다소 이제 관망하시는 게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준의 추가적인 뭐 양적완화 움직임, 그리고 코로나19나 뭐 미국 대선 판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확인이 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바닥에서 잡으려고 용 쓰실 필요가 없어요.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점을 찾아서 꼭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반등이 나오고 그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소 비싸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결과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포지션 확대를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 일단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맞으면 좋겠지만 틀릴 경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자제하시고, 어느 정도 포트를 좀 뿌리시는 건 괜찮으나 그런 것들을 뭐 완벽하게 내 포트를 이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섹터분에 좀 만들겠어라고 하시는 그런 관점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다소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랜만에 조금 양봉의 모습으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라 괜찮으나,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들 기관들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좀 계속 받쳐주고 매수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매도로 살짝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급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좀 흐름에 말려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흐름을 확실히 지켜보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결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 뭐 4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섬 첨단 소재입니다. 일단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상단 제가 아까 4,250원 매물 구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 자리는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자리가 사실상 5,000원짜리 4,500원짜리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가, 이게 가는 자리마다 사실상 매물 구간에서 땅땅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4,500원 뚫어주고 있고 4,700원 구간, 저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 매물대에 부딪혀서 만약에 꼬리를 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지지라인 잡아드린 그 구간은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손실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수익도 최대한 극대화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천천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다음은 루미마이크로인데 일단 비보존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죠. 일단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뭐 천천히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선을 타고 있고 11선 사이에서 좀 있는 모습인데 뭐 이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5일선 지지해주는 선에서 일단 천천히 좀 정찰대 정도 진입하시면 좋겠고, 여기 11선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쳐주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괜찮습니다. 이제 상승 초입이 나왔고 사실상 뭐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다면 크게 수익은 날 수 있다. 뭐 전고점 정도 아무리 못해도 한 3,000원 정도는 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대한항공을 끌어가겠다라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저고점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파시고 다시 이제 잡고 계속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23,000원, 25,000원 대한항공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사실상 항공 관련주는 그렇게 매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성수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는 별로 투자의 가치를 사실상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항공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만 짧게 접근하시는 그런 것들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제가 10월 23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이제서야 좀 고개를 살짝 틀었다 정도입니다. 아직 상승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크게 보시고 좀 길게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그만한 수익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4개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늘 그래도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 그리고 코스닥이 1.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상황이고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100억 원 넘게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금일 오전, 오후 방송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대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지개를 조금 펼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장도 조금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그 근거로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 최고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9.9로 2년 만에 최고치고요. 중국 차이신 구매자 관리 지수도 53.6으로 9년 반 만에 최고치가 오는 부분,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도 바이든 쪽으로 좀 기우는 부분,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미국 대선 이후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ECB 추가 통화 정책 기대감까지도 함께 합쳐지면서 이제는 조금 눈여겨봤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 사실 어제장부터도 매수 조금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지개를 펴는 종목들, 아직 기지개를 피지 않은 종목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 고려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풍력 에너지 관련주 있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 수혜 전망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조금 보시면 유니슨도 그렇고요. 동국 SNC도 그렇고요. 동국 산업, CS 베어링, CS 윈드, 상강 NNT 모두 다 같은 흐름의 차트 모습들이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함께 동반 매수 이 섹터 전반에 대한 흐름들이 있는데 바이든 당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점쳐지고 있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0일선 기준으로 대부분 상승 흐름, 하락 흐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것 때문에라도 조금 바이든 당선 확정 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기업의 실적이 현재 시총과 어울리는가, 그 기업의 PER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현 구간대 고점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 매수에 대해서는 이런 섹터 전반이 함께 움직일 때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삼진 L&D입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지개를 펴지 않은 종목들, 기지개를 이제 펴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셔야지. 지금 8월 13일 정고점 4,150원인데요. 그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삼진 L&D 현재 차트 모습 같은 경우에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홀딩하셔서 4,000원 언저리까지도 슈팅이 나오는지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분봉을 열어놓고서 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삼진 L&D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삼성에서 투자한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다. 소부장 협력사 투자 확대가 되고 있고요. 유상증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NS테크입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이제 블랙 마스크 172만 주 660억 원 규모로 투자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추세 쫙 올라가면서 최근에 변동성 때문에 추세 하단부 다시 만들어줬죠. 지금 10월 26일 기점으로 하단을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이 모든 종목들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세 하단부를 만드는 방법은 최저점 1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최저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가 쪽 최근의 저점에다가 표시를 하신 이후에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제 아침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세 고점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열어놓으시고 추세 하단부에서 모든 종목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SNS텍도 마찬가지로 10월 28일 그리고 10월 26일 그 부분을 저점으로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IK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하단부를 일부분 만들고 121선 바로 위에서 26일 월요일 장이었죠. 거기서 추세 하단부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보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도 삼성 관련된 소식 때문에 장대 양봉을 만드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윗꼬리를 만드는 상황으로 어제 마감을 하고 박스권 장세 안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유자분들께서는 순저가 예를 들어서 5,500원 정도 좀 여유롭게 매수가가 여유 있으시다면 5,500원 정도까지도 조금 하단부 열어놓으시고 상승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고점 인식되면 투심에서 차익 실현 매물 바로 나오는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신규 접근하실 때에는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 주의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코 세라믹스 보겠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투신에서 나와준 모습들 이 거래일 연속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하락 나오고 추세 하단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강한 종목이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6일 월요일, 27일 화요일 상승 그 기점이 바로 추세 하단부였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에로티 베큐um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세 하단부를 누리셔야 된다. 현재가에서 좀 더 하락한다 그러면 추세 하단부 약 15,500원 정도까지도 추세 하단부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좋다, 삼성에서 투자했다, 이런 부분들 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 하단부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된다. 더불어서 수급까지도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지, 기관에서 사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구분해서 조금 살펴보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도 CMP 장비주로 관련해서 207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현재 강하게 상승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9년 초반 1월의 저점부터 추세선을 한번 길게 그려보시면 어디 구간이 추세 하단인지 확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어제에 이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 얼른 개선을 해서 화면도 함께 추세 하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추세 하단을 보시지 못하는 부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세 하단부 KC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월 중순 21일 기점이고요. 그리고 9월 23일 기점이고요. 마찬가지로 10월 26일, 7일 양일 동안 추세 하단부 다지고 강하게 다시 반등을 주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투신에서 KC텍 같은 경우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덩달아 당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현재가 부분에서는 접근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인 21,000원 언저리까지 오는지 지켜보셔야 할 자리다.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 고점 인식 24,000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 고점 부분에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도 꾸준히 유의해서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 기대감이 있는데요. LG화학 매수 시그널 말씀 주셨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61만 원 언저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가능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선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밑꼬리 달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당선 기대감에 있어서 LG화학을 바라보신다 보다는 조금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춤했는데 주춤했어도 60만 원 선을 기점으로 추세 하단부를 두세 번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내외 변동성, 불확실성 연이어서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까지도 하루속히 확실한 시그널로 유예면 유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반면 어제 장까지도 기관들의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과 물적 분할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확실하게 주총에서도 안건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상승 가능 여력과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 60만원, 61만원 미만으로 어느 정도 추세 하단부 박스권 장세를 재차 확인해 줄 것인가. 기관의 수급이 차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급하게 대응하시지는 마시고 61만원 언저리까지 오는지 신규 접근 포인트로는 그 부분 기점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았고 관련 종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솔홈데코, 에코바이오, 세종공업, 이건산업, KC 코트레 같은 종목들 최근에 좀 잘 움직였다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일단 지금 상승 후 눌림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21선을 계속으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2,050원 정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2,050원보다 좀 눌려 있습니다. 지금 2,000원 구간에서 전일 양봉의 중간 정도를 좀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000원, 2,010원 정도 이하에서만 좀 진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손절 가격은 1,850원 구간입니다. 60원 보시면 되는데 50원 보세요. 1,850원 21선까지만 열어두시고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전고점 정도 올려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2,4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많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일단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쟤는 이제 시세가 다 분출이 됐겠지, 지금은 추세를 주지 않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 항상 눌린 자리 줄 때 기술적으로 딱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온실가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친환경이나 뭐 환경에 대한 이슈, 사실 온실가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기관들이 이유 없이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잘 챙겨서 수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한솔 홈데코였습니다. 현재 눌림 주고 있는 자리, 현재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지금 빨간불 켜놓고 있고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1.7%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시장 끌어주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흐름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